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저 되게 오랜만에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우파님의 채널을 노리는 악당 녀석이라고 해가지고 출연을 잘 하지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K3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볼 건데요. K3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K3의 페이스리프트 된 부분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조금 전해볼까 해요. 근데 사실 K3 경쟁 모델로 따져보자면 아반떼도 있고 여러 가지의 차종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도 이 차를 고를 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반떼를 고르느냐, K3를 고르느냐, 또 뭐가 있어요? 네? 뭐라고? 딴짓하다가 걸리면 예, 이렇게 예. 된다고요. 예, 뭐라고요? 다시 해주세요. 사장이 이러는데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K3가 있고 네. 아반떼가 있고 그럼요. 또 경쟁 차종이 뭐가 있죠? SM3가 있었지만 SM3가 SM3는 이제 뭐 거의 낙오됐죠. 그쵸, 낙오가 됐죠. 음. 자, 그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이고 조금 그렇죠. 더 퍼포먼스적인 차란 말이죠. 아반떼는 어때요? 아반떼는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부드러운 세팅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우파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드러운 세팅이고 누구나 탈 수 있는 편안한 차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 K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적이고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가 강해요. 그리고 그 디자인만 따져봐도 그래요. 아반떼도 N라인이 있지만 이 K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도 엄청 스포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한층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헤드램프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범퍼 쪽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얇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릴 부분이 조금 더 얇아졌어요. 얄쌍하고 좀 슬림해졌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네모난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 그 뒷차의 테일램프 쪽도 이렇게 네모난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선의 형태로 좀 띄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와,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 저는 이렇게 특이한 색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색이죠? 블루요. 미드나잇 블루. 네, 이렇게 제 채널을 노리는 악당 녀석이 계속 보이는데요. 계속 조금만 더 저러면 경찰을 불러가지고 제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 마크가 새로 바뀐 마크가 적용이 됐어요. 킨사이다 마크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바뀐 마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한국차 같지 않은 마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약간 현대적이면서 모던한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정말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네,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 범퍼 쪽에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범퍼 쪽에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코털이 이렇게 축축 있는 것 같아. 와, 근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었네요. 저는 딱 겉에서 외관만 보고는 외관이 조금 바뀌긴 했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밀조밀 뜯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우파님, 어떤 부분이 바뀌었죠? 자, 일단 이전에 K3 같은 경우에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안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가 쭉 이어지는 느낌과 그 밑에 이 라인들, 크롬 라인들이 들어가서 좀 더 샤프하게 성형을 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전에 우리 외관 리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이전 K3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꺼멍한 느낌도 좀 있긴 했거든요.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 페이스리프트 K3는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론트 범퍼에 있는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샤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멀리서 저기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저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옆면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옆면에서는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하나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봐도 모난 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휠들이 요즘 너무 다 화려하게 나오고 휠들이 너무 다 예쁘게 나와요. 이러다가 나중에 휠에 다이아몬드 박혀있고 이런 거 아니야?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서? 예, 반갑습니다. 네, 우파님. 네. 네, 오셨는데 이제 뒤 테일램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원래 K3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좀 아우디의 그런 이 좌우 사다리꼴 같은 좌우 테일램프가 이어져서 좀 더 샤프한 느낌이 주고요. 이게 하단에 그 밑에 뒤에 범퍼도 되게
막혀있긴 하지만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머플러도 없긴 하지만 이 머플러 디자인을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샤프하게 샥 돼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여기 앉아가지고 옆에 이 맥주랑 주전부리 놔두고 한따까리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현타. 네, 아무튼 이렇게 타보니까 저는 이 차를 생각했을 때 항상 이게 작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진짜로 골프백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제가 전에 말리부 탔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리부는 조금 뭔가 낮은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이렇게 높고 해서 정말 상당히 트렁크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내가 좀 째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 자동이 아니에요. 요즘 트렁크들이 다 자동으로 나오고 자동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 막 센서로 열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엔트리급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이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간 거는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열어가지고. 하지만 이게 지금 금액대를 생각을 한다면 이 전동 트렁크 굳이 들어가면 또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 금액에 같은 전동 트렁크를 넣어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힘으로 닫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운전석으로 넘어와 봤는데 이 흰 사이다가 로고가 그려진 핸들을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리 엔트리급이라고 하더라도 편의 기능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 K3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제가 느낀 가장 많이 바뀐 점은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예전 같았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도 자동이 아니었고 뭐 전자식이 아니었고 디스플레이나 계기판도 좀 너무 구형식이었고 좀 이런 것도 터치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좀 상당히 그 가격 면에서 정말 가성비가 좋지만 편의 기능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K3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차를 딱 타보고 느꼈어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시트 색상이 오렌지 브라운으로 새로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색상 보니까 상당히 스포티하고 거의 페라리 아니야? 막 색깔만 따져보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핸들이 막 큰 거보다 이렇게 조그만한 게 너무 귀엽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핸들이 크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핸들이 작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민첩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핸들 그립감도 마음에 들고 합니다. 뒷좌석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지 않아요, 오빠님? 최고입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신장을 자랑하는 분들은 잠시만요. 저희 같은 신장이라뇨. 저는 180이 조금 안 되고요. 차차 PD가 네, 171. 171이라뇨. 이거 독자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181 조금 안 되는 키 정정 부탁드려요. 네. 아무튼 저희 같은 신장에는 이렇게 레그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넓은 레그룸을 자랑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애초에 아반떼나 K3가 아무리 엔트리급이지만 좁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죠. 그쵸,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 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 열선 시트도 있네요. 이야. 뒷좌석에 열선 USB 코드도 있네. 제발 다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내 발 다 뺏어가는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상당히 난 자꾸 단점만 보일까? 솔직히 저는 이 암레스트가 보통 이렇게 위에 끈이 하나 달려서 이거를 이렇게 편히 내릴 수 있게 이걸 편하게 끌어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끈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세심함이 조금 부족한 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바로 주행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고고. 우리 듀듀88,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는 네이버의 우파몰 검색하면 듀듀88 이 고급스러운 방향제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 39,000원에 10,000원을 추가해야지 선글라스가 딸려 나옵니다. 하지만 듀듀88을 구매하면 선글라스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나와봤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승차감에 대한 부분도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이에요. 부드럽고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 좀 편안한 승차감이라면은 K3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딱딱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그 스포티한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기아 특유의 딱딱한 하부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이 차를 편안하게도 주행을 해보고 스포티하게 이제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처음 이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감정은 부담이 없다? 편안하다? 포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시승했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큰 차를 리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좀 가격대가 나가는 차들이다 보니까 제가 벌벌 떨면서 운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면은 나는 이 차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차를 운전할 때는 그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할 말이 많은 게, 깡통 가격이 1000만 원 후반대예요. 풀옵션으로 샀다 쳤을 때도 2천만 원 중후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신차 가격이 그 정도면은 정말 부담 없이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신차 가격이 정말 나한테 부담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차는 차라는 느낌보다는 모시는 신축단지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차는 정말 나에게 사회초년생 때 운전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첫 차는 새 차를 사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늘 당부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첫 차를 신차를 출고해가지고 피를 되게 많이 본 케이스인데, 이 정도 급이라면 신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깡통으로 대충 옵션 어느 정도만 넣어서 타면은 정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약간 K3가 아반떼랑 정말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웠지만 이 K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젊은 오너들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차가 있구나, K3 되게 멋진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차감이나 이 차를 탔을 때 그래도 제가 차가 있구나, 엄마 차구나, 이런 느낌을 심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반떼는 엄마 차라는 이미지가 조금 강하긴 하기 때문이죠. 스포티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도 바뀔 때 막 촥촥 멋있어 아주. 와, 근데 정말 세팅이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부족한 거 없이 쭉쭉 나가는데요, 정말?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주행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을 조금이라도 물었다 치면은 고세를 놓치지 않고 삐비빅 삐비빅 거리면서 그 핸들을 이렇게 개정을 해주는데, 그리고 K3가 크루즈 컨트롤도 상당히 이게 편하고 기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쭉 가볼 일은 없어서 그걸 체험하지는 못하겠지만 크루즈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마무시하거든요. 이제 차가 막힐 때 크루즈가 있으면 정말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반응이나 악셀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반응이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20대 초년생이 재밌게 탈 수 있을 만한, 첫 차라면 정말 재밌게 탈 만한 그런 만족감이 드는 차량일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오르막이라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풀악셀이에요, 풀악셀. 1.6 직렬 4기통에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하부 세팅이 딱딱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안정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안 들어요. 핸들이 다만 좀 특유의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을 뿐이지 재밌어요, 상당히. 자, 그리고 이 K3가 1.6 가솔린 터보 그 GT 모델이죠. 그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차량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적인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그 차만한 게 없죠. 그 K3 GT가 나왔을 때 그걸 노려서 그 차를 계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K3가 마력이랑 토크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게 뭐가 그렇게 잘 나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차 중량도 굉장히 가볍고 작고 이렇게 날렵하다 보니까 상당히 스포티한 주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초년생이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재미나게 스포티하게 20대에
감성과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과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고속에서 아무래도 이 엔진 소음이 많이 들린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배기량이 좀 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엔진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리부 탈 때 1.35였는데 터보 엔진이었어요. 가솔린이더라도 굉장히 소음이 좀 시끄러웠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타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이 차 사고 싶어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렇게 주행을 해봤으니까 들어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K3 시승기를 맞춰봤는데요. 이 K3는 밖에서 봤을 때보다 이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주행을 해보니까 정말 부담없고 재미나고 나의 가족 같은 편안한 차. 와, 주행을 해보고서 머리 띵 맞은 것 같아요. K3에 관심이 없다가도 시승을 해보니까 관심이 생겨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제가 나중에 편안한 차를 찾을 것 같으면 K3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K5도 있고 K7도 있고 그 나머지 뭐 BMW 3 시리즈, 아우디 A3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K3면 끝나요. K3 짱! 잡아. 저 방금 되게 치명적인 단점을 찾았어요. 치명적인 단점. 나 진짜 나 손가락 다 까질 뻔했어. 왜요? 나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 아파. 뭔데요? 이거 열어봐요. 이거 뭐지? 이 암레스트가 봐봐, 잘 안 되잖아. 잘 되는데요? 저거 열다가 손가락 다 뽀개질 뻔했는데?